여보, 이것 좀 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1년 예금 이자는 겨우 이 정도잖아. 정말 예금으로만 두는 게 맞을까? 65세 이후에도 예금만 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매달 돈을 조금씩 잃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자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죠. 1,000만 원의 가치가 1년 뒤엔 9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다도 더 안전하면서 이자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수익은 2배로 만드는 실전 전략, 은행 창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질문 메모까지 전부 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은행 5곳을 직접 방문하고 금융 전문가 3명에게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전부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잃을 일 없으니까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뿌듯했고 매달 이자가 들어오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 마트 가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장바구니 값이 확실히 늘었는데 예금 이자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요즘 은행 다니는데 한번 상담받아봐. 내가 재테크 고민한다며? 친구 아들 민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은행 창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돈 관리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있니? 민수는 흔쾌히 시간을 내줬습니다. 아저씨, 저희 은행으로 오세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가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제 통장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지금 통장에 2억 원이 다 예금으로만 들어 있으시네요. 혹시 예금자 보호한도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뭔데?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1억 원이 넘으시면 초과분은 보호를 못 받아요. 아저씨는 지금 2억 원이 한 은행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1억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1억 원은 보호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럼 내 1억 원은 위험하다는 얘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아저씨라면 절대 이렇게 안 둘 거예요.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예금 금리가 대략 연 2.5%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은 3% 정도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매년 조금씩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자가 붙는데 무슨 손해야? 민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저씨, 작년에 100만 원으로 장을 보셨잖아요. 쌀, 고기, 야채 이런 거 한 바구니 샀다고 해봐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물건을 사려면 대략 103만 원이 필요해요. 물가가 3% 정도 오른 거죠. 그런데 아저씨 예금은 이자가 2.5% 정도니까 한 해 동안 100만 원이 102만 5천 원이 돼요. 그런데 사야 할 물건 값은 103만 원이에요. 결국 5천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어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전문 용어로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이 비싸져서 손해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대략적인 예시라고 했습니다. 실제 금리와 물가율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원리였습니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요즘 고객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권해드린 방법이에요. 민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말했다니 믿을 만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가 연동 국채였습니다. 민수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저씨, 이건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오르는 상품이에요. 마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때 통장 이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이거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제가 물가 연동 국채에 1,000만 원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올해 물가가 3%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의 원금도 1,030만 원으로 같이 오릅니다. 여기에 약속된 이자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기본 이자가 1.5%라고 하면 1,030만 원에 1.5%가 추가로 붙는 겁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원금도 오르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이중으로 보호받는 셈이에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한데 아저씨는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있어? 지금 가입할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해요. 민수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만기는 보통 10년짜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팔 수도 있는데 다만 중간에 팔 때는 그때 금리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원금과 물가 상승분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니어 우대 상품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나이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65세 넘으셨으니까 시니어 우대 상품 쓰실 수 있어요.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근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농협 시니어 우대 정기예금은 금리가 일반 상품보다 대략 0.5%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천만 원을 1년 만기로 넣는다고 해봅시다. 일반 예금은 50만 원 이자인데 시니어 우대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 차이입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다른 은행에도 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시중은행에도 있어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 곳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거 알아볼 때도 5군데 은행 상품 다 비교했어요. 민수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른 은행 가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65세 이상 우대 상품 있나요?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얼마나 더 높나요? 이렇게요. 그리고 민수가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바로 시기별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아저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여러 곳으로 나눠야 해요. 민수가 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저씨가 2억 원을 전부 1년짜리 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은 꽁꽁 묶여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꺼낼 수 없고요.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아요.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는 이자가 거의 0원인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민수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돈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쪼개서 넣는 거예요. 7천만 원은 3개월짜리 예금에 넣습니다. 7천만 원은 6개월짜리에 넣습니다. 6천만 원은 1년짜리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3개월 뒤에 7천만 원이 만기가 돼요. 그때 금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금리가 올랐다면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금리가 오를 때 바로 갈아탔거든요. 6개월 뒤에는 또 7천만 원이 만기가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확인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1년 뒤에는 나머지 6천만 원이 만기가 되고요. 결국 3개월마다 한 번씩 돈을 재점검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듯이 돈도 여러 통장에 나눠 담는다는 거구나.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아저씨. 민수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2억 원을 한 은행에 다 넣으시면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1억 원은 보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2개 은행으로 나눠서 넣으셔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농협에 1억 원, 신협에 1억 원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전액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민수 이야기를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물가 연동 국채로 물가 상승을 막는다. 둘째, 시니어 우대 상품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는다. 셋째, 시기별 분산으로 돈을 유연하게 관리한다. 그런데 민수가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금리 상승기 갈아타기 전략이에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자주 바뀐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야 해요. 민수가 예를 들어줬습니다. 아저씨가 작년에 연 2.5% 금리로 1년 예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만기가 됐는데 시중금리가 3.5%로 올랐어요. 이럴 때 자동으로 재예치하면 안 돼요. 그냥 기존 금리 그대로 연장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메모지에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만기인데요. 요즘 더 나은 상품 있나요? 특판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이렇게요. 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은행들은 가끔 특별 판매 기간을 정해서 금리를 더 높여줘요. 특판 상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간 한정으로 운영해요. 이런 상품을 놓치면 아까워요. 제가 아버지 거 알아볼 때도 특판 기간 맞춰서 했거든요. 금리가 0.3%포인트 더 높았어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같은 은행만 고집하지 마세요. 농협에 있던 돈을 만기 때 신협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신협이 그때 금리가 더 높다면 당연히 옮기는 게 유리하죠. 마치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생기면 이사 가듯이 돈도 더 좋은 조건의 은행으로 이사시키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은행을 옮기면 복잡하지 않아?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만기가 된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 가서 새로 만들면 돼요. 요즘은 30분이면 끝나요. 민수가 주의사항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아저씨, 예금을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아요. 상품마다 중도 해지 이자율이 다르니까 가입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꼭 만기일을 확인하셔야 해요. 민수가 수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만기일 적어두세요.
아니면 휴대폰 달력에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만기 한 달 전쯤 되면 은행에서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때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민수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른 채 손해봤을 거야. 정말 고맙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주변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은행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질문하고 금리를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습니다. 무엇보다 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됐다는 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은행 다니는 지인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없다면 은행 창구에 가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질문들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 아들 민수한테 배운 노후 자산 관리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2억 원을 예금에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매년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 원까지라서 나머지 1억 원은 위험했고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3가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로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시니어 우대 상품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시기별 분산으로 유연하게 관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금리 상승기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전략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대비할 수 있고 금리가 바뀌어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예금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보여드려도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이 4가지만 알면 손해 안 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신경 쓰이시는 분은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풍요로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